2025년 12월 16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더니 이번에는 무려 11개의 새로운 알트코인 파생 상품을 출시했어요. 이걸로 시장의 판을 또 한 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거래 가능한 코인 몇 개 추가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이건 미국 규제 시장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 특히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의존해야 했던 미국의 알트코인 트레이더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이 새로운 상품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코인들이 포함됐고 그 선택 뒤에 숨은 전략은 뭘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과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출시한 상품 이름이 좀 독특해요. 퍼펙추얼 스타일 선물. 우리가 흔히 알던 무기한 선물이랑은 어감이 약간 다른데 다른 건가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일 없이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아는 무기한 선물이랑 아주 유사해요. 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죠. 바로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구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기존 무기한 선물은 뭐가 문제였길래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했던 걸까요? 해외 거래소의 전통적인 무기한 선물은 말 그대로 만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한 번 잡은 포지션을 영원히 들고 갈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이런 구조의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아, 너무 투기적이다. 이렇게 봤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묘수를 낸 거죠. 이 퍼페추얼 스타일 상품은 형식적인 만기일이 있어요. 아, 있긴 있군요. 네. 그런데 그 만기일이 되면 포지션이 청산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음 계약으로 롤오버, 즉 연장되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마치 영화 티켓처럼 특정 날짜에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매달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구독 모델이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만기가 있는 규제 친화적인 선물 계약의 형태를 띠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무기한 계약의 편리함을 그대로 제공하는 거죠. CFTC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장의 수요를 딱 맞춘 아주 영리한 미국식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안으로 들어온 무기한 선물,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제 뭐 VPN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번에 BTC, ETH에 이어서 새롭게 추가된 11개 알트코인 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정말 의외의 조합이라서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아발란체, AVX, 비트코인 캐시, BCH, 카르다노, ADA, 체인링크, 링크, 도지코인, 도지, 헤데라, H발, 라이트코인, LTC, 폴카덧, DOT, 시바이누, SHIB, 수이, SUI, 그리고 스텔라, XLM입니다. 밀한 전략이 보입니다. 단순히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몇 가지 뚜렷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 어떤 그룹들로요? 첫 번째는 일종의 레거시 코인 그룹이에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처럼 시장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인지도도 높죠. 무엇보다 기술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규제 당국이 이건 증권이다라고 문제 삼을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카드부터 몇 개 챙겨간 거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발란체, 카르다노, 폴카닷 같은 코인들이 보이네요. 이건 요즘 시장의 핵심 주자들, 주요 레이어 1 및 인프라 토큰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거나 블록체인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들이죠. 체인링크나 비교적 새로운 레이어 1인 수익까지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띄고요. 이들은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안전한 레거시 코인,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코인들.
그런데 리스트를 끝까지 보다 보면 갑자기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가 튀어나와요. 솔직히 이건 정말 의외의 한 수 아닌가요? 앞서 말한 안전한 선택과는 완전 정반대의 느낌인데요. 대체 무슨 전략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기막힌 부분이자 핵심이에요. 아, 정말요? 네, 보통 규제 시장에 진입하는 상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택되기 마련인데 시작부터 밈코인을 포함시켰다. 이건 코인베이스의 아주 명확한 선전포고거든요. 선전포고라니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 수요의 교집합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은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같은 인프라 토큰의 장기 가치에 투자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그 엄청난 거래량과 유동성, 사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개인 트레이더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밈코인은 그 거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미국 규제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 같은 거군요. 기관들은 인프라 코인으로, 개인들은 밈코인으로 유인하는 투트랙 전략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는 엄청난 커뮤니티와 거래량을 가진 리테일 시장의 상징과 같은 코인들이잖아요. 이 둘을 포함시킴으로써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월가의 기관뿐만 아니라 레딧의 개인 트레이더들까지 모두 우리 플랫폼으로 데려오겠다. 이 야심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죠. 결국 시가총액, 유동성, 대중적 인기, 그리고 규제 리스크까지 전부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판이 깔렸을 때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드디어 규제의 보호 아래에서 다양한 알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겠죠? 바로 그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상징성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알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려면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VPN 같은 우회 프로그램을 써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직 유동성이 좀 부족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이용해야만 했죠. 사실상 회색지대에서 아슬아슬하게 거래해왔던 셈이네요. 저도 몇 년 전에 친구한테 무기한 선물 거래하는 법 알려주는데 VPN 설정하고 해외 거래소 가입하고 거기서 또 지갑 주소 만들어서 코인 보내고 설명하는 저도 듣는 친구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맞아요. 언제 접속이 차단될지, 내가 쓰는 거래소가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거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된 제도권의 거대 플랫폼이 CFTC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공식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코인베이스 앱에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 투자자들이 편해졌다는 것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건 미국 내 암호화폐 자본이 더 이상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시장의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파생상품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 그 시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전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미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압도적인 접근성이에요. 이제 미국 사용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본인 계정으로 아주 손쉽게 인기 알트코인 파생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죠.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느낌 없이 당당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47 거래와 유동성이에요. 이 상품들은 주식시장처럼 문을 닫는 시간 없이 연중 무휴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라는 거대 플랫폼에 상장됐다는 건 해당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거래가 더 쉬워지는 거군요. 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매수-매도 호가 사이의 간격, 즉 스프레드가 좁아져서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죠. 시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변화예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시장에서
현물 자산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은 항상 가격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발란체, AVAX 생태계의 개발자가 프로젝트 보상으로 AVAX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고 싶지는 않은데 가격이 떨어질까 봐 불안한 상황이겠네요. 바로 그럴 때 이 선물 상품을 이용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 자산을 팔지 않고도 가격 하락 위험을 상쇄, 즉 해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 생긴 겁니다. 혹은 롱숏 전략을 조합해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등 훨씬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문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활짝 열린 셈이죠. 들어보니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인 거래가 늘면서 오히려 해당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는 보통 현물 시장의 거래량과 변동성을 함께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시장 초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네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활발한 파생상품 거래는 해당 자산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에 깊이를 더해주거든요. 아, 더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예측을 바탕으로 롱과 숏에 베팅하면서 더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결국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코인베이스의 이번 알트코인 파생상품 확대는 단순히 거래 가능한 코인 몇 개를 추가한 게 아니었네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가 주도하던 무계한 선물 시장에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고요. 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번에 발표된 11개 알트코인, 이게 과연 시작에 불과할까요? 예를 들어 솔라나처럼 시가총액이 매우 높지만 이번 리스트에서는 빠진 코인들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지, 코인베이스가 이 리스트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확장해 나갈지 주목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되는 자산의 종류에 대한 질문이요. 정확해요. 지금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포함한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심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솔루션 혹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체인들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새로운 자산들도 미국의 규제 파생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미국 크립토 파생 시장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